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가운데 법조인 출신으로 위원으로 합류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2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역임.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은 사법의 정의와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이며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의 폐단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에 기반한 정치 조작 기소와 법원의 확장 해석이 결합하면 완벽한 검찰 독재가 구축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태 의원이 생각하는 내란 특검 수사와 검찰개혁 방향 집중 분석합니다.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를 발족했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 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이번에 출범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의 핵심 역할은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정치수사 정적 죽이기 기소를 했다는 그런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관련 정황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진상규명도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네. 또 그런 것이 드러나면 해결을 촉구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스크포스 명칭에 검찰 조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된 상황을 파악한 겁니까? 예, 그 대선 전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른바 대장동 투기 세력에서 그 설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정영학 회계사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에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 제출했던 엑셀 자료를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최근에는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네.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성태하고 자기가 대북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은 경기도하고 무관한 것이다. 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 기소 대응 테이프를 만들어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그런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할 생각입니다.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북 송금 관련 기수가 조작됐다 이 입장을 줄곧 강조하고 계신데요. KH그룹의 방금 말씀하신 그 배회장 진술 번복 외에 어떤 또 다른 정황이라든가 증거가 확보된 게 있는지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쌍방울 그룹이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 아니냐. 그걸로 시작됐던 거죠. 그걸로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게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혐의로 돌아섰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입국한 이후에는 그 시세 조정 부분을 쑥 들어가 버리고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사건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기소의 근거는 오로지 김성태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술은 오히려 객관적 정황에 반하는 진술이었거든요. 네. 예컨대 김성태 회장이 북한하고 북측하고 계약을 1억 달러 광물 채굴권 사업 등 계약을 맺었는데 네. 자기들이 해외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만든 IR 자료를 보면 거기에는
그 1억 달러 계약에 계약금 500만 불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계약금 500만 불이 갑자기 경기도를 위한 스마트팜 대납금이라고 성격이 바뀐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객관적 물증에도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반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부합하는 이 객관적 물증에 오히려 부합하는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경기도하고 무관한 거였다. 이런 이제 폭로성 인터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기반이 완전히 흔들리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태스크포스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한 정황이 나왔고요. 네. 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기소가 8건의 공소 사실인데 네. 이 8개가 모두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수사가 돼서 기소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정황만 봐도 이건 충분히 정치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작 기소라면 네. 이걸 반드시 진상 규명해서 처벌해야만이 또 다른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향후에 안 나올 수 있지. 이걸 매듭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만약 맞다면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태스크포스 활동이 검찰 개혁의 물꼬를 터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원도 법조인 출신인데 현재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근데 검사들이 특히나 이제 이른바 정치 검사라고 분류되는 특수부 검사들이 네.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정리하면 내가 총장이 되고 싶으니까 내가 검사장이 되고 싶으니까 그 출세욕 때문에 검찰권을 악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니까 네. 수사가 잘못되더라도 기소 단계에서 걸러져서 잘못된 수사는 기소가 안 돼야 되는데 그게 기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소하고 수사를 분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법은 검찰청 내에서 수사검사는 기소를 못하도록까지는 돼 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는 게 맞다. 그것이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 오랫동안 지속돼 왔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은 이 검찰 독재 폐해를 좀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지, 검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그러면 수사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나눠서 네. 기관을 나누고 벽을 쳤을 때 기소를 하는 곳은 이제 공소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사하는 건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면 한 기관 안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기소 단계에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네. 정치 기소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사 중수청과 공소청이 또 충성 경쟁을 하게 되면 나눠놔도 사실 별 효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 통제가 들어가야겠다. 네. 그래서 기소에 대해서 이른바 시민 배심을 해서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의견을 냈을 때 그 시민 배심에서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추석 전 얼개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검찰 개혁 언제쯤 그러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얼개는 저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석 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 얼개가 나오면 이제 법을 만드는 조문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네. 얼개 만드는 것도 당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네. 또 대통령실에 사법제도 비서관이라는 직제가 생겼으니까 당정 협의도 가져야 되겠고. 당정 협의를 해서 네. 안에 대해서 당정 간에 당정 대통령실 간에 협의가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도 이제 임명이 되시면 네. 법무부 장관의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소 수사 분리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쨌든 뭐 늦어도 연내는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 개혁은 이제 정권 초반에 네. 하는 게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 11일에 첫 조사에 불응했고 내란 특검은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불응하면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받아서 구인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성격상 묵비권 행사하든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일단 물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묻기 위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더해서 이게 기소된 다음에는 추가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보완 수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외환죄 부분이라든지 또는 내란이 성공했을 때 헌법 개정을 어떻게 하고 국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그런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네. 그런 부분이 전혀 수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사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건희 최병 특검도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특검 수사의 핵심은 뭐가 돼야 한다고 보세요?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 국정농단입니다. 네. 결국 김건희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휘었는지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렇게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관련해서 공청 개입 또는 뭐 양평 고속도로가 왜 휘게 됐는지 또는 기타의 뭐 창원 산단 문제 네. 이런 부분이 김건희의 사익을 위해서 국가 정책이 왜곡됐는지 이 부분이 이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거고요. 최혜병 사건은 왜 외압이 가해졌는지, 네. 과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범들이 삼부토건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수사의 집중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활동 속에 그 어떤 의혹들이 다 규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예, 충분히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 2일 민주당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정청래 박찬대 의원 지금 2파전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지금 새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예. 민주당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거대 여당이죠. 그렇습니다. 여당의 임무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할 때 그걸 방어해 주는 게 또 임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의 리더십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리더십보다는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는 리더십. 네.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행정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과반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네. 의회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과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네. 국민의힘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당한 정책에 대해서 민생 정책에 대해서 그 밖의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득하고 협조를 구할 대상이지 싸워서 뭐 이겨야 되는 그런 네.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리더십에 맞는 대표가 선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역할에 적합한 후보가 두 사람 중에 누구냐 이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평가인지 궁금하고요. 바람직한 당정 관계의 핵심은 뭐라고 보는지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네. 지금까지 나온 정책, 또 지금까지 나온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 또 지금까지 나온 그 인사 이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면 갖다 쓰는 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갇혀 있지 않고 실용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네. 많은 국민들로부터 안심하게 하고 지지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아주 그 출발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신상 털기나 정치 공세가 아닌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